사겠다는 전화를 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절벽에 전국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의 매도 물량 매물이 한 6만 건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8만 건대로 올라갔는데, 일단 8월 5일 자산시장 대폭락하고 나서 저가 영상에 올렸었죠. 고점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8월 5일이 제일 뜨거울 때여가지고 역시 뭐 채반꿀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북카페에서는 휴가철이다, 추석 연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저도 현실에서 집을 사봤던 사람인데 현실에서 집 사고 등기치고 잔금 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휴가도 반납할 이슈인데 뭐 휴가 때문에 집을 안 사요. 이게 시장이 위축되면 그냥 위축이 된 겁니다. 휴가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단기급 등 필요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연합에서 낸 거고요. 그리고 이데일리에서는 고가부터 꺾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량, 그리고 요즘 탈서울이 조금 있는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일단 고가 아파트부터 매매량이 꺾이는 거는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그 대출 규제랑 자산 시장이 약간 위축되면은 결국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고가부터 좀 꺾이는 게 맞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그냥 소득과 대출로 구성이 되는데 이쪽 대출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탈서울 움직임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서울의 똘똘한 채급은 올해 5월과 8월의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해당 지역,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말하면은 강남 3구랑 마포 용산인데, 강남 3구 마포 용산이 아닌 지역의 매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침체였고요. 그리고 반면 서울 거주권자의 인천 경기권 매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거는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피크아웃 시대에 장기 지속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서울도 보시면은 중고등학교 없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렇게 많고 병원 없어지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는 곳을 피해서 경기도가 여러 의미로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훌륭하죠. 저도 안양 평촌 살고 과천 살다가 올라왔을 때, 서울 올라왔을 때 집값은 더 비쌌는데 정주 여건은 그냥 일기 신도시가 더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다시 조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좀 더 적나라하게 나온 거는 매경이었는데, 사겠다는 전화를 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뭐 BJ도 아니고. 어쨌든 갑작스러운 대출 절벽에 전국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전국의 매도 물량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한 6만 건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8만 건대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5월 8월 올라갈 때 5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은, 5월 달에 민주당에서 그 종부세 완화 발언하니까 박찬대 그 원내대표랑 고민정 그 최고위원이 두 분이 연달아 발언했잖아요. 종부세 완화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내가 알던 민주당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펌핑을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럼 야당마저도 펌핑하면은 시장에 브레이크가 없어진 건데, 그래서 그때 막 영상 찍으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5월 달부터 랠리가 올 것 같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세게 올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팔아라, 이게 제 그냥 콜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다 할 때 팔아야지 됩니다. 그냥 뭐 낮아지면 사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분위기 좋을 때 팔아야죠. 분위기 좋을 때 팔고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이제 돈 버는 시대는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도 서울에 있는 5개 구 정도가 좀 좋았고, 그렇지 않은 구는 전체적으로는 위축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달러로 만약에 환산해서 서울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3년 전 대비해서 환율이 200원 올랐으니까 1150원에서 1350원 됐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실제 원화 표시 자산 가격은 완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그 신한은행에 있는 오건영 부부장이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그 오건영 부부장이 지난달 미팅했을 때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지금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터키 증시가 10배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터키 증시가 10배 올랐어 했는데 리라화가 20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리라당 0.6에서 0.03으로 2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증시는 10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리라 표시로는 올랐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은 그 정도 드라마틱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터키는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도 어쨌든 1,050원대에서 1,150원대 갔다가 지금 1,300원대 왔다가 1,200 갈 것 같지만 다시 1,300원대 왔고, 뭐 아마도 한 5년 후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1,340원이라 해볼게요. 지금 1,340원에서 150원을 빼면은 1,19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190원이 될 확률, 그리고 150원을 더하면은 1,49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190원이 될 확률하고 1,490원이 될 확률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후에 한국의 환율에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환율이 미래 그 나라 국세 수입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보면은 1,490원에 가깝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원화 표시로 종전 신고가를 뚫지 못했다면은 달러 표시로는 뭐 더더욱 더 하락폭이 큰 거니까, 그래서 좀 생각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에 자꾸 채프심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아니면 뭐 하락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투자로요. 실거주로가 아니고 투자로는 진짜 매력이 없습니다. 일단 8월 5일 자선시장 대폭락하고 나서 저가 영상에 올렸었죠. 고점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8월 5일이 제일 뜨거울 때여가지고 역시 뭐 채반꿀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북카페에서는 휴가철이다, 추석 연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저도 현실에서 집을 사봤던 사람인데 현실에서 집 사고 등기 치고 잔금 치는 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휴가도 반납할 이슈인데 뭐 휴가 때문에 집을 안 사요? 장난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위축되면 그냥 위축이 된 겁니다. 휴가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름 휴가철이 끝나면 거래가 살아날 것 같았는데 추석이 지나도 조용하다. 그거 시장이 위축돼서 그런 겁니다. 집을 살 때는 휴가도 안 가고 집을 사요. 세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 사고 집 팔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중에 또 임장족이 출연했다 하더라고요.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집주인들 분노. 이게 뭐냐면은 이건 한경에서 낸 기사인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집을 내놓으면 40팀이 보고 갔대요. 와, 이 사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 매수 의사를 밝힌 팀이 한 팀도 없다. 어우, 머리가 아프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 보러 다니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럼에도 집을 보여줘야 그나마 팔리는 확률이 높아지니 안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아지는 거래 회전율을 우습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한국 아닌 나라의 부동산 매매 거래 회전율은 전체 주택의 2, 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5에서 6%로 이들의 2배였던 기간이 길었는데, 이 기간은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유동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거래 유동성은 이미 떨어진 지 2년 넘었거든요. 22년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 정확히 말하면 20년 코로나 기간부터 거래 유동성이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21년은 그나마 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버텼던 거죠. 근데 지금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매몰시켜서 돈 필요하면 대출 받아야 되고, 이게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요즘 막 공급이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공급이 없는 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수요에 맞는 어포더블한 집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집들을 더 이상 공급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주택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못 따라가는 거죠. 수요가 못 따라가는 거고요. 대출이라든가 자산시장 호황으로 수요가 따라갈 때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완전 냉각된 거죠. 근데 이 시장을 강세로 봐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자산의 가격도 중요한데, 자산이라는 거는 사고 팔 때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매몰을 하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의 주택 매매 거래 회전율이 처참한 거 아시죠? 안 팔려요. 그래서 디벨로퍼들한테 팔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아직은 거래가 될 법하면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국도 지방을 가면은, 지방 광역시가 아니라 일반 시도 지역을 가면은 거래가 진짜 안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너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시의 일부 지역은 아예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막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집을 팔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자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리스크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되게 크다.
그리고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 점점 비중을 낮춰가야지 된다. 외화 표시 자산을 많이 취득해라. 그럼 뭐 사야 되냐 막 이러는데 S&P 지수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 투자는 개별 알주식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 기업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수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 자체가 분산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시점이랑 가격조차도 분산 매입이 되거든요. 한국이 그동안 자산 시장이 굉장히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그런 국면에서 부동산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성과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성과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좋은 타이밍인데, 근데 막상 올해도 결국 뒤돌아보면은 서울 5개 핵심 구 지역이 정말 초강세였고, 나머지 지역은 21년 실거래 신고가도 회복 못한 데가 뭐 일반적이고, 지수로는 말할 것도 없죠. 지수는 180이었는데 지금 160대니까 이제 지수는 10% 하락한 건데, 최고가 주택들이 올랐으니까 막 원밸리 같은 거 60억 찍으니까 이제 뭐 대장주가 날라갔고, 그래서 다 강세로 느껴지는 거지 알짜 지역만 오른 거죠. 그래서 미래에도 이런 트로피 지역, 알짜 지역들에 대한 선호는 뭐 짱짱하게 있겠죠. 짱짱하게 있겠지만은 다른 시장의 거래 유동성이 위축되는 부분은 분명히 체감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제 자산을 이제 약간 유동성이 높은 자산군으로 최대한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에 부동산은 좋은 자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